나보고 한국으로 죽으러 가라는 거니? 대체 왜 자꾸 오라고 하는 건데? 전화기 너머의 호주 아빠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게만 들리는데요.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건넨 말을 듣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한국인 사위가 전화기를 빼앗아 이야기를 시작했고 곧 호주 장인어른은 알았다는 짧은 대답만 몇 번 하면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출신인 존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있는 사위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모국인 호주를 떠나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요. 제 딸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딸이 처음에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저와 제 아내는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물론 있었습니다. 호주에는 현재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의 국가에서 이민을 오게 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호주 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나 시끄러운 건 덤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죠. 어디를 가나 매너 없고 시끄러우며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중국인들을 봐서는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딸이 데려온 한국인 청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죠. 처음 제 딸이 사위될 한국인 청년을 데려왔을 땐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성격은 아니었죠. 저는 두 사람의 결혼 조건을 내걸었어요. 호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제 딸과 한국인 청년은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제 딸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아버님, 호주도 물론 살기 좋은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따님과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호주보다는 한국이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물론 따님인 제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완전히 중국이랑 똑같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호주에는 중국인 말고도 여러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만 제 눈에는 모두 똑같은 중국인으로만 보였으니까요. 결국 제 딸과 한국인 청년은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어 한국으로 떠나더군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중국과 같은 나라에 가서 지내는 모습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으로 간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저에게 날벼락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살이 갑자기 빠지고 혈색도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는 평소에도 걷기 운동을 자주 하고 나름 식단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평생 관리를 잘해온 사람에게 간암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니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더욱 심각한 건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미 암의 진행 상태는 3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하게 되더라도 생존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는 이미 60을 넘어섰기 때문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생존율까지 적은 상황에서 치료를 감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일단 가족인 딸에게도 알려야 한다며 제 소식을 한국에서 있는 딸에게도 알렸습니다. 딸은 저와의 통화 중에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은 피할 수 없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딸과의 통화 후 다음 날 한국인 사위에게도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아버님,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와서 검사 받으시고 저희와 같이 치료하시면서 지내셨으면 해요. 아니, 지금 나보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니? 호주에서도 손을 쓰기가 어렵다는데 한국에 간다고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아버님, 그냥 제 말 들으시고 한국으로 오세요. 제 주위에도 간암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수술 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버님이 한국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한번 오셨으면 해요. 손녀 얼굴도 보시고요. 그러고 보니 손녀가 태어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일 화상통화만 했지 직접 한국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여보, 겸사겸사 한국에 다녀와요, 우리. 혹시 몰라요? 당신의 암을 치료할 수 있을지요. 어차피 호주에 있어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던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한국을 향해 갔어요. 한국에 도착하여 사위의 차를 타고 딸과 손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로 보이더군요. 오히려 고층 건물은 호주보다 많아 보였으니까요. 가남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들도 사실 그러려니 했었죠. 딸의 집에 도착하고 나니 사위는 제가 갈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검사는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받게 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대학병원에 의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3기 정도면 충분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론 그 말을 다 믿지 않았어요. 호주에서도 고치기 어려운 암인데 고작 자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는 건 그 당시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리였죠. 나는 죽기 전에 손녀딸과 제인 얼굴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좋다. 다른 기대는 하지 않을 거야. 한국에 있으면서 손녀딸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야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듯한 저에게 한국인 사위는 걱정 마시라고 하며 며칠 뒤 저희는 사위가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병원이었어요. 시설은 호주의 국공립병원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모든 행정 처리가 빠른 느낌을 받았죠. 드디어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친절하게도 걱정 말라는 따뜻한 말과 검사부터 해보고 치료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진료를 받던 다음 날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역시나 간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분은 간 절제술로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호주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율은 극히 낮을 거라고 한 반면에 한국인 의사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이 한국인 의사를 믿을 만한 건지도 의심스러웠죠. 아버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간암은 4기 이상 진행되었거나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로써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믿어보시고 당장 수술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제가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손녀딸 얼굴까지 보고 나니 더 살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기더군요. 그래, 수술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늘에 맡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수술이 잘 안 되어봤자 더 잃을 것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저희 수술일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저희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치료받기 싫어했던 사람이 고향인 호주도 아닌 그토록 싫어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상황이 어이없기만 했습니다. 긴 수술 시간이 끝나고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병실로 올라온 저를 본 딸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빠, 수술 잘 됐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사의 말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찾아가고 있을 때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암 조직의 절제는 깨끗하게 잘 되었어요. 약 잘 드시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 안에 있던 암 조직을 떼어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완치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비였죠. 저는 넌지시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니? 아직 정산이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보긴 했어요, 아버님. 한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1,500만 원?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에 안도는 했지만 수술비를 감당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해지더군요. 그런데요,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아마 1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작은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이고 게다가 입원도 며칠이나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아버님, 한국의 병원비는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 기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위의 이런 말에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안 좋게만 생각했던 모습들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날이 갈수록 예후가 좋아졌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수술이 잘 되었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제 딸과 손녀와 함께 아파트 근처의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고 또한 건강한 한국 음식을 꾸준히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사시사철 몸에 좋은 나물들과 자극적이지 않은 한국의 집밥은 제가 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토록 난리를 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인 사위로 인해 건강도 되찾고 매일 손녀딸과 오손도손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의료 수준과 그에 비해 낮은 치료비는 외국인들이 놀라움을 자아내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온 존슨 씨도 앞으로 예쁜 손녀와 함께 한국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